1750분의 1, 0.057%라는 극히 미미한 확률. 그러나 이것이 만약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직격할 확률이라면 그 누구도 확률이 낮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 태양계 외곽에서 발생한 강력한 충돌로 인해 산산조각난 원시행성의 일부가 한데 뭉쳐 소행성 베누를 형성합니다. 베누는 태양의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태양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토성과 맞닥뜨리며 궤도가 크게 변경된 베누는 태양계 내부로 진입, 지구와 금성을 만나게 되죠. 수억 년간 몇 번의 궤도 변경을 통해 그렇게 베누는 지구와 화성 사이의 궤도를 공전하게 됩니다. 1999년 9월 11일 학자들은 지구 접근 전체를 탐사하던 중 베누를 발견하고 공전 궤도를 계산해 보는데요. 계산 결과 지름이 50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베누는 잠재적 위험 소행성으로 분류되었죠. 2009년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안드레아 밀라니는 베누의 상세한 궤도를 계산하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2169년과 2199년 사이 베누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총 8번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자칫하면 대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추가적인 관측과 궤도 계산이 진행되었죠. 2135년 베누는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인 38만 킬로미터보다 가까운 약 3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지구에 근접하게 된다. 이때 지구의 중력 혹은 중력 키홀의 영향을 받은 베누의 궤도가 변경될 수 있는데 그 궤도가 서기 2300년대까지 지구와 충돌하는 곡선을 그릴 확률은 1750분의 1에 달한다. 소행성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경우 그 에너지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약 10만 배에 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인류 최대의 수소폭탄 차르본바의 약 32배에 육박하는 거대한 에너지로서 인류 문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력인데요. 비록 공룡을 멸종시켰던 소행성에 비하면 6만 분의 1에 불과한 파괴력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이 충돌 즉시 증발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죠. 또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초거대 지진과 쓰나미는 베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지 않은 다른 지역들까지 송두리째 파괴할 것이며 대기 중으로 솟구친 대량의 먼지와 에어로졸이 태양빛을 가리면서 지구상에는 몇 년간 혹독한 겨울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어마어마한 파괴의 나비 효과는 인류 문명을 다시는 이전과 같이 돌려놓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학계로부터 베누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받은 각국 정부는 0.057%라는 충돌 확률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죠. 미래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대재앙을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나사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보안국 등의 각계 부처들이 협력해 충돌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발족된 긴급 대응을 위한 초고속 소행성 완화 임무, 일명 해머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머, 즉 망치로 소행성을 때려 궤도를 변경하거나 혹은 소행성 그 자체를 파괴하여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였는데요. 연구진이 준비한 해머는 바로 핵폭탄이었죠. 해머를 손에 쥘 대상으로 8톤에서 9톤급 우주선을 선정한 학자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실험들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실험은 베누의 구성물질을 밝혀내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는 오시리스 렉스였는데요. 2016년 9월 8일 발사되어 이듬해 9월 22일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데 성공한 오시리스 렉스는 2018년 12월 3일에 베누와 만나게 되죠. 약 2년간의 철저한 표면 분석을 통해 적합한 장소를 골라낸 오시리스 렉스는 2020년 10월 20일 베누에 착륙해 121.6g의 샘플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오시리스 렉스는 긴 여정 끝에 2023년 9월 24일 지구로 도착, 샘플이 담긴 캡슐을 투하해 무사히 지구로 내려보내는데요. 10억 년 전 원시행성의 구성물질을 밝혀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해당 실험에 뒤이어 실질적인 충돌 실험도 진행되었죠.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일명 다트로 명명된 우주선 충돌 실험의 대상으로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디모르포스를 택한 나사는 3, 2, 1, 0. Ignition. 2021년 11월 24일 스페이스X의 팔컨 9을 활용해 임팩터를 발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된 다트 프로젝트는 인류가 우주로부터 날아드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9월 27일 오전 8시 14분 충돌에 성공한 임팩터는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를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줄여놓았죠. 가장 중요한 공전 궤도는 예상치였던 1%를 훌쩍 뛰어넘어 무려 3%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름 177m의 소행성에 500kg의 우주선을 초속 6.6km의 속도로 충돌시킴으로써 얻어낸 이와 같은 성과는 동일한 방법으로 베누가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어 주었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설사 충돌한다 하더라도 100에서 200년 뒤에나 벌어질 일을 어째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에 대해 학자들은 베누에 대한 대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일은 지구와 소행성 간의 거리가 가능한 멀수록 좋은데요.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미미한 궤도 변경만으로도 충돌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소행성을 파괴하거나 대량의 핵폭탄을 사용하여 궤도를 크게 비틀게 되면 대량의 파편이 생성됩니다. 다트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1000톤에 달하는 파편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지구에 추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가능한 파편을 만들지 않으며 소행성의 궤도만을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죠. 즉 베누가 지구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해머가 소행성에 도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누와 같은 소행성은 다른 천체와의 중력 상호작용, 야르콥스키 효과 등으로 인해 궤도가 조금씩 변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난제 속에서 앞서 말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시간을 필요로 하죠. 무엇보다 이것은 후손들이 살게 될 미래 지구에 대한 방비가 될 것이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우주적 재앙에 현실적인 대비가 될 것입니다. 과연 베누는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와 충돌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들이 실패하더라도 후손들이 무사히 대재앙을 극복하기를 바랄 뿐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